가면 초콜릿 찾아보자. 북튜버 달리의 A로그. 오늘은 고요하게 아침을 맞이합니다. 물론 발성과 시필사는 마쳤고요. 오늘의 시는 윤동주 시인의 아우의 인상화였어요. 니는 자라 무엇이 되려니? 사람이 되지. 아우의 설은 진정코 설은 대답이다. 슬며시 잡았던 손을 놓고 아우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본다. 싸늘한 달이 붉은 이마에 젖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이 소리는 할까 말까. 서랍장을 옮기고 짐을 정리하고 초고를 베란다로 옮기고 한마디로 봄맞이 대청소를 할까 말까. 아, 내적 갈등으로 고민하는 식탁을 두드리는 손가락 리듬입니다. 이런, 스르륵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으짜짜! 달콤한 낮잠이었어요. 낮잠에서 깨자마자 스쿼트로 몸을 푸는 숨이 찬 소리입니다. 스쿼트 10개 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배도 고프고요. 저만의 토스트를 해먹을 거예요. 우후. 토스트 재료, 식빵 2개, 양배추 조금, 당근 더 조금, 계란 1개, 버터 1숟가락, 그리고 후라이팬 2개 준비해주세요. 계란에 양배추, 당근을 채 썰어 섞어준 다음 후라이팬에 올리브유 기름을 두르고 부칠 거예요. 다른 한쪽 후라이팬에는 버터를 녹여서 식빵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줄 거고요.
저는 잼 대신 유자차를 발라줄 거예요. 그 위에 계란 야채 부침, 그 위에 체다 치즈 하나. 괜시리 반으로 잘라 판매하는 토스트 효과를 내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달리의 에이로그를 귀로 보고 계십니다. 어디 갔다 한 번? 콜이야. 안 좋으면 불러줄까? 요즘 한가던데? 맞아, 콜이 있어. 맞나요? 정말 맞나요? 과연 이날 정리를 했을까요? 다음 편이 계속됩니다. Continue. 소설 들려주는 여자. 반딧불. 박경리. 주영이 집에 온 뒤 한 달이 지났다. 학수로부터 일간에 내려가겠노라는 편지가 왔다. 주영은 학수가 붙여주는 약도 먹고 그동안 편히 쉬어서 좀 건강이 좋아진 듯 했으나 마루 끝에 우두커니 앉은 얼굴은 아직도 창백했다. 희맑은 하늘에는 구름이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다. 주영의 마음이 까닭없이 심란해졌다. 옛날처럼 폐결핵이 불치의 병도 아니련만 공연히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었다. 주영은 죽음이란 절실한 문제 앞에서 달아나려고 해보는 것이나 여전히 그것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이다. 밤에 창이 울렸다. 주영이. 부드러운 목소리다. 학수는 창으로부터 내민 주영의 손을 꼭 쥐어준다. 오늘 저녁 때 왔어. 곧 거기로 와요. 그림자가 멀어진다. 달빛이 소나기처럼 내리 쏟아지는 밤이었다. 주영은 옷을 갈아입고 그들이 만나는 숲으로 갔다. 서늘한 풀냄새가 옷에 배어드는 숲을 속에서 뜨거운 포옹이 있었다. 주영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온갖 트집과 괴로움이 말끔히 가셔진 마음이 그저 학수 어깨 위에 기대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허전했다. 이러한 순간이 하늘을 흐르는 유성마냥 사라질 것만 같았다. 학수는 언제나처럼 주영을 풀 위에 앉히고 자신도 나란히 앉는다. 좀 몸이 어때요?
주영은 그저 빙그레 웃기만 한다. 학수는 웃는 주영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조용히 그간의 얘기를 시작한다. 언제나 감정의 굴곡이 없는 학수의 목소리는 그의 인간성의 성실함을 말하는 것 같았다. 주영은 학수의 목소리를 듣다가 그의 옆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깊은 음영이 쌓인 얼굴이다. 주영은 내가 죽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주영은 그대로 학수의 옆얼굴을 쳐다본다. 언제나 외로웠던 내가 아니었던가. 그 황량한 세월 속에서 만난 사람. 그러나 나는 죽을지도 몰라. 속으로 중얼거린다. 주영은 벼란간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한다. 몹시 서럽고 서글픈 이야기 같았다. 학수는 이렇게 우는 주영을 안아주었다. 학수는 언제나 이렇게 주영이 울면 그를 안아주어서 감정이 진정되기를 기다리곤 했었다. 한참 만에 주영은 고개를 들어 학수를 쳐다본다. 파란 밝음 속에 말없이 둘은 그렇게 보고 있었다. 둥구스름한 주영의 어깨로부터 머리 위로 반딧불이 빙빙 돌더니 숲을 밑에 흐르고 있는 강 위로 날아간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반딧불을 쫓아 강 위로 간다. 학수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빙그레 웃는다. 지금도 저 강물이 무서운가요? 주영의 눈에 의심이 돌았다. 그러나 이내 깨닫고 무섭지 않아요. 학수 씨가 옆에 계시니까. 마음이 진정된 주영은 미소한다. 참, 왜 그럴까? 모를 일이에요. 주영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강물만 무서운 것 아니에요. 기차가 속력을 내고 달릴 적에도 저절로 뛰어내릴 것만 같아서 밖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을 꼭 감아버리죠. 높은 건물의 창가에 섰을 때도 그래요. 신경쇠약이라고요? 그렇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걸요. 전 아무리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몸이 저절로 떨어질 것만 같은 착각이 일어나면 그만 정신을 못 차리게 돼요. 학수의 표정이 흐려진다. 우리들은 빨리 결혼을 해야 할게요. 나도 불안해집니다. 떨어져 있는 동안에 그만 주영이가 없어질 것만 같아서. 아마 몸이 성치 않으니까 그렇겠지만 깊은 애정이 서려 있는 말이다. 그런데 집에서 까닭을 부리니 그것쯤이야 문제 없지만 돈을 안 줄 거요. 이번에는 서울 가서 강사 자리라도 구해야겠어. 학수의 말을 듣고 있는 주영은 자기라는 존재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얘기하지 않았던 일은 아니다. 그러나 환경의 차이에서 학수의 애정이 동정으로 조금이라도 변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주영은 가난하고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한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 앞에서 굽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주영이 학수 앞에서만은 불우한 자기가 비참하게 돌아다 보이는 것이었다. 학수를 위함보다도 둘 사이의 애정의 순수를 위하여 주영은 간절히 대등한 자리에 서고 싶었다. 왜 자기는 비굴해지지 않으면 안 되고 학수의 애정 속에 동정적인 우월을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럴 적마다 무엇인지 고운 것이 허물어지는 듯한 불안과 공허감에 쌓이는 것이었다. 주영이 당신을 집안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요. 주영을 찬송하면서 어머니 말은 자꾸만. 주영은 머리통을 세차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온통 몸이 꼿꼿해졌다. 그는 어깨 위에 걸친 학수의 손을 획 뿌리치고 거칠게 일어선다. 총알같이 날카로운 두 눈알이 윙 소리를 울릴 것만 같았다. 학수는 서슬이 푸른 주영의 태도에 깜짝 놀라서 다음 말을 삼켜버린다. 주영은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윤 선생 댁에서 원하는 분과 결혼하세요. 그러더니 획 돌아서서 제비처럼 날쌔게 뛰어내려간다. 그것은 참말 일순에 지나지 못한 사이였다. 주영이, 주영이. 학수는 한참 만에 그렇게 소리치며 뒤따랐으나 주영의 뒷모습은 그림자처럼 사라져가는 것이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이틀 동안 밤이면 창이 울렸다. 주영은 도사리고 앉은 채 불이 꺼진 창을 노려보았다. 창을 두들기다가 지친 발소리가 멀어진 다음 주영은 책상 위에 엎드렸다. 그러면서도 저녁이 되기를 기다리고 창이 울리는 것을 기다리는 주영의 심정이었다. 사흘째 밤에는 창문이 울리지 않고 날이 밝았다. 다음 날도 그러했다. 주영은 가슴이 지글지글 타는 듯 괴로웠다. 이렇게도 절망적인 기다림이. 주영은 무릎팍 위에 얼굴을 묻고 마는 것이었다. 그러한 밤이 다시 한 번 밝았다. 밖에는 햇빛이 화창했다. 주영은 핏기 없는 얼굴에 눈만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책상 앞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았던 주영은 옆에 놓인 펜을 들고 책상을 꼭꼭 찔러본다. 유서 같은 거라도 쓰고 싶은 심정을 조소하듯이 펜을 던지고 머리를 쓸어 올린다. 학수를 찾아라도 가고 싶던 충동이 마음속에 가라앉는다. 영 아주 학수를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주영으로서는 못할 노릇이었다. 바깥 마루에서 어머니가 이웃 여자를 상대로 하는 이야기 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온다. 이웃 여자는 개글개글 가래침이 끓는 소리로 말대꾸를 한다. 주영은 텅 빈 머릿속에 그러한 대화가 소란스런 잡음처럼 울려온다. 어쩌면 자식 새끼를 그따위로 가르쳤는지 몰라. 글쎄 영수 엄마 말 좀 들어봐요. 세상에 그년이 밤낮 뭐라고 했는지 오늘 또 그 개영이란 년이 내 앞을 지나가면서 제 동무한테 저 옆편네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아요. 세상 그런 망할 년이 응? 부모들 사이야 어떻든 간에 벌써부터 깜찍스럽게 그게 그래 쓰겠소 영수 엄마. 주영의 머릿속이 쾅쾅 울리기 시작한다. 그 다음 말은 낭떠러지의 흙이 무너지듯이 분별할 수 없는 혼란 속에 사라진다. 개영은 주영의 배다른 동생이다. 이웃 여자가 나가기가 바쁘게 주영은 어머니 옆에 바싹 다가앉는다. 어쩌면 어머니는 그리도 속이 없소. 내 허물을 남한테 말하고 나면 그래 마음이 후련해집니까? 작은 계집애한테 그래 예편내란 소리를 들은 게 그리 자랑이란 말이에요? 자랑은 무슨 자랑, 괘씸해서 한 소리지. 괘씸하거든 그 여자에게 그 남자에게 가서 풀 일이지. 어째 남을 보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 말을 하는 겁니까? 거지처럼 동정이 받고 싶어서요? 왜 좀 의젓하지 못해요? 왜 좀 도도하지 못해요? 죽친 닭처럼 왜 그리 기를 피지 못한단 말이에요?
말 말아라. 자식도 소용없더라. 애미 가슴 한 번 열어주는 일 없이 하고픈 말은 다 하더구나. 일일이 애미 말에 핀잔만 주고. 어머니는 도무지 주영의 기분을 모른다. 그저 원망스런 긴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그 긴 푸념 앞에 도사리고 앉은 주영의 마음속에는 세찬 비바람이 일고 있었다. 그 줄기차게 내려 두들기는 비바람 속에 빨간 가시처럼 솟아나는 말, 그 학수의 말, 빨간 가시의 말은 어머니의 상처이기보다 주영 자신의 상처인 것이다. 주영은 독사처럼 고개를 쳐들었다. 매서운 저주가 서려있는 눈이 독스럽다. 주책머리가 그리 없으니 배반을 당할 밖에. 어머니는 바보야. 어쩌면 그리 남의 욕이 뼈에 쑤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살아요?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시집을 다시 갔음 영영 갈 것이지 왜 이리 사는 거예요? 나를 낳지 않았던 것이 좋았어. 나를 그냥 버려두었더라면 좋았어요. 그럼 뒹굴다가 죽었을 게 아니에요. 주영의 얼굴은 열에 들떠 있었다. 한참 동안 주영은 미친 듯이 혼자서 짓거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랬다.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팔짱을 낀 채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한참 만에 응, 그래. 내가 나가야지. 이런 애미가 네 가슴 속에 멍이다. 자식한테까지 팔자칠에 못한 것을 그걸 모르고 난 너 때문에 이리 살았단다. 어느 때보다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할 말을 다 해버린 주영은 폭풍이 지난 이상한 공백 속에 앉았다가 어머니의 그 말에 새삼스레 놀란다. 너무나 혹독한 자기 자신의 말에 스스로 소스라쳐서 어느 발작처럼 울기 시작한다. 무서운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영은 무엇인지 모르게 절박한 감정에 쫓기는 것이었다. 주영은 온 매무새를 고치고 있는 어머니 앞에 몸을 던졌다.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비는 것이었다. 와락 일어나 앉았다. 손을 꽉 잡고 울부짖는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대답이 없다. 주영은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흔들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잘못했어요. 한동안 딸과 어머니는 한 덩어리가 되어 울었다. 주영은 울면서 학수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굴하게 만들어버린 것을 생각했다. 어찌하여 어머니가 내게 욕된 존재란 말인가.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었다. 밤이 되었다. 오래간만에 어머니 방에다 나란히 자리를 깔았다. 울고 난 뒤의 마음이 비갠 날씨 같다. 개운하고 눈물겨운 마음이 되는 것이었다. 열어젖힌 방문 밖에는 이지러진 달이 장독대의 질그릇 위를 비춰주고 있었다. 주영은 부풀어 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반딧불이 뜰 아래 잡초 속에 날아든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주영은 어머니에 대한 내 애정이 저 반딧불같이 차가운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영은 돌아 누우면서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이러는 동안 아랫방의 들창이 여러 번 울렸다. 윗방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누웠던 주영은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다. 들창 밑에서 그림자는 주영의 이름을 여러 번 불렀다. 그림자는 하는 수 없이 담배를 피워문다. 담배 한 개가 다 타버리도록 창 밑에 그림자는 묵묵히 서 있다. 다시 창이 울리기 시작한다. 그림자는 두 개째 피워 물었던 담배를 발밑에 집어던지고
강이 흐르는 언덕길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잠든 주영의 숨소리는 거칠었다. 어머니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마구 달아나는 것이었다. 강물로 향하여 달아나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자줏빛이 되어 가까이 온다. 자세히 보니 목에 치마끈이 꼭 묶여져 있는 것이었다. 그 끈을 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어머니의 얼굴은 자줏빛으로 변하여 가는 것이었다. 번쩍 눈을 떴다. 주영은 얼른 어머니가 누웠던 자리를 더듬어 본다. 자리가 비어 있다. 주영은 누운 자리에서 고개를 쳐들었다. 마루 대들보에 무엇이 축 늘어져 있다. 달빛 아래 흰옷이 눈부시다. 송장이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주영은 쓰러졌다. 으악! 목에서 울컥울컥 시커먼 것이 쏟아진다. 주영은 거무죽죽한 피에 젖은 입 언저리에 두 손을 모으며 무어라고 소리친다. 잠이 깬 어머니는 역시 이런저런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다. 나물콩이나 가려보려고 막 일어서서 마루 선반 위에 손은 뻗고 섰던 어머니는 질색을 하며 주영을 안았다. 크게 부릅뜬 눈동자의 초점이 흐리어 있다. 주영은 연방 기괴한 소리를 지르며 손을 흔든다. 아이고 머니 피가, 아가, 아이고 어떡하면 피가. 한 그루 서 있는 감나무 위에 이지러진 달이 걸려 있었다. 밤은 다만 벽화처럼 정지하고 있을 뿐이다.